109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비면책 채권만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게 나와 있죠. 비면책 채권이 그럼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그걸 보시려면 페이지 231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231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밑에 4번에 면책 제외 채권, 이걸 이제 앞에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한 건데, 결국 목록에 뭐 있으나 없으나 어쨌든 면책이 안 되는 채권, 회생 제도를 통해서 변제 기간을 마무리했어도 이거는 면책 안 돼요 라고 하는 걸 법이 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지를 보셔야겠죠.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당연히 목록에 없으면 여기서 채권자 목록이죠, 여러분. 진짜 신청서가 뭐뭐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당연히 면책이 안 되겠죠. 여기서 파산하고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파산해서 채권자 목록에 없는 채권자는 면책이 안 될까요? 파산은 원칙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파산은 내가 파산 신청하는 의사 자체가 내가 목록에 기재한 채권자들에 대한 것을 면책받겠습니다 라는 의사로 보지 않고, 목록에 있는 것은 내 채무를 알리는 의미인 거고,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나는 포괄적으로 내 모든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전부를 갚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걸로 인정을 해서 포괄적으로 그 면책에 효력이 미치는 걸로 봐요. 그래서 목록에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면책의 효력은 미치는 거죠. 다만 채권자와 다툼이 되는 이유는 악의로 목록에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 채권이라고 봐요. 그래서 악의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록에 있냐 없냐를 싸우는 게 아니고, 목록에 없는 게 악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악의로 내가 너 여기 목록에 들어갔을 때 내가 절차에 참여하면 내가 이러이런 얘기를 할 거였거든, 내가 이러이런 이 일을 할 거였거든, 그러니까 너 나 일부러 빼고 한 거 아니야, 그치? 나 빼고 해서 너 이거 면책 받으려고 한 거 아니야 라고 그 사람의 어떤 악의를 주장하게 되면, 맞네, 이 사람이 절차 참여 안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 면책의 혜택을 받구나 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악의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그래서 비면책의 효력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파산에서는. 회생에서는 목록에 없으면 악의 의무를 떠나서 이 개인회생 제도에 있어서의 면책의 효력을 받지를 않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파산하고 회생이. 그런데 그러면은 악의 부분으로 만약에 회생에서 악의가 붙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위에 바로 면책 불허가 사유 한번 보시겠어요? 회생에서 악의로 목록에 누락하게 되면 단순히 아까 비면책 채권에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아서 내가 면책의 혜택을 못 보는 거하고 달리 악의자가 붙어버리게 되면 전책을 면책 불허가 하는 사유로까지 봤어요. 자, 그래서 악의로 누락하게 되면 그 채권 하나만 빠지는 게 아니고 악의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전체 모든 내가 통과됐던 개인회생 전체를 어그러뜨릴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 개념을 모르시면 상담할 때 채권자가 종종 자기가 원하는 채권자에 대해서 회생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법은 원칙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채무가 내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모든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게 이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도록 하는 게 목표인 거지, 내가 선택한 어떤 채권자들에 대해서 회생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겠다라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 빼도 되나? 이 사람 이렇게 마음대로 어디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 듣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어쨌든 목록에는 다 넣는 것이 원칙이고,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넣고는 죽어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은 그 사람에게 전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리고 이제 법무사님들이나 여기 상담하시는 직원들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상의 규정을 알려주고, 이렇게 악의로 누락하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 전체를 다 면책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면책 채권에서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세금 부분 뒤에 또 넘겨보시죠. 벌금, 과료, 뭐 과태료 이런 것들 안 된다라는 것이고,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제 이런 것도 아마 상담해보신 분들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중대한, 그 밑에 4번, 5번 보면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것들. 그래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요. 또는 내가 어떤
그 뭐 횡령이라든지 또는 어떤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와서 판결을 받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거 들고 오는 경우 있거든요. 도저히 감당 안 되는 거 맞아요. 금액이 굉장히 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감당은 안 되고 이 회생제도를 통해서 할 수 있나 가지고 와봤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손해배상 청구 판결문 갖고 왔다라고 하면 4번 내지 5번에 걸릴 상황이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판결 내용을 보고 판단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있습니다라는 부분을 고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109페이지에서 지금 뒤로 넘어왔죠.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러한 비면책 채권을 가지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는 어때? 라는 질문에 대한 뭐 간략한 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차 내에서는 파산도 마찬가지고요. 절차 내에서는 판사가 내가 지금 목록에 넣은 내가 신고한 이 채권자가 면책 채권이야 비면책 채권이야 라는 걸 판사가 판단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너가 넣은 목록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비면책 채권인지 긴지 아닌지 나는 이 재판에선 판단하는 판사가 아니야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예를 들어, 그거에 의한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파산 절차에서, 파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비면책 채권으로. 근데 목록에 내가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를. 10명의 채권자 중에. 여기 슬쩍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면책이 떨어졌어요. 회생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건 실제 사례인 거죠. 면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은 너무 날아갈 때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 이제 뭐 이게 불법행위여서 비면책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이 어떤 뭐 폭행이 됐든 어쨌든 뭐 이런 사고에 의해서 고의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났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면책 목록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이제 안 갚아도 돼. 면책이 됐어. 마치 이것까지 포함해서 면책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산 재판에서 회생 재판에서 이 판사는 이 목록에 들어가 있는 얘가 비면책 채권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제도 내에서 이 채권자가 나 비면책 채권이야 목록에서 빼줘 라고 다퉜으면 뺐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냐? 아니라는 거죠.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럼 별도로 자기 이 채권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 소에서 다퉈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면책 비면책 여부는 다른 재판에서 다퉈서 결국 이거 면책의 효력이 없어 라고 판단을 받아서 그대로 이것은 채권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 회생 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파산 제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비면책 채권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또 그 얘기가 아니고 이 비면책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걸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사실은 가능하다. 다만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생활이 안정되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뭐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변제가 끝났어도 그 남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있다. 계속 갚아 나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